이야기는 고등학교 탈의실에서 시작된다. 뚱뚱하고 어색한 학생 로비는 샤워를 하며 잠시 자유를 즐기고 있었지만 갑자기 불량배들이 들이닥쳐 그를 붙잡아 학기 마지막 전교 집회가 열리는 체육관으로 끌고 간다. 수치심만 남은 채 무대 위에 서게 된 그는 그날 이후 모든 불량배들이 두려워할 궁극의 알파가 되기로 결심한다. 한편 황금 제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켈빈 조이너는 학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는 곧 올해의 학생 상을 받을 예정이었고 관중석은 환호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상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문이 벌컥 열리며 완전히 발가벗겨진 로비. 위어디기 무대 위로 던져졌다. 환호는 곧 폭소로 바뀌었고 체육관은 조롱으로 가득 찼다. 켈빈의 미소가 사라지는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와 점퍼를 벗어 로비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웃음소리는 점점 사그라들었고 켈빈의 작은 친절에 가려진 로비는 서둘러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 장면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특히 로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다. 20년이 지나 켈빈의 삶은 예전의 화려한 미래와는 달랐다. 더 이상 황금 제트가 아닌 그는 회계사로 일하며 승진하는 동료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고교 시절 연인이었던 아내 매기와 식사 중에도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근처에서 동료들이 승진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켈빈의 열등감은 더 깊어졌다. 매기는 다가오는 20주년 동창회에서 입을 드레스를 보여주며 기분을 띄우려 했지만 켈빈은 가기를 꺼렸다. 결국 그는 동창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고 실망한 매기는 부정적인 태도가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로 돌아온 켈빈은 페이스북을 무심히 스크롤하다 밥스톤이라는 낯선 이름의 친구 신청을 받았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수락하자마자 밥이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를 나누던 켈빈은 밥스톤이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로비 위어딕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놀람과 호기심 속에 켈빈은 저녁에 만나기로 했고 매기에게 말하자 그녀는 의심했지만 곧 로비를 기억해내며 가도 된다고 했다. 그날 밤 술집에서 켈빈을 기다린 건 근육질의 당당한 남자 밥스톤이었다. 켈빈은 눈을 의심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온 학교 앞에서 모욕당했던 그 로비 위어딕일 리 없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밥은 예전에 연방 계약자로 일했지만 최근 해고됐다고 가볍게 언급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옛 추억을 나눴고 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남자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켈빈이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하려 했지만 돌아온 밥은 주저치 없이 그 남자를 때려눕히고 켈빈을 끌고 술집을 빠져나왔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켈빈은 오히려 그것이 멋졌다고 느꼈다. 밥은 그를 옛 고등학교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과 상처를 떠올렸다. 밥은 당시 모욕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했고 켈빈은 자신이 기대에 못 미친 삶에 대한 좌절을 털어놓았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밥은 켈빈에게 고교 시절 전설이었던 뒤공중 돌기를 해보라 했지만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해봐 웃음을 자아냈다. 그날 밤 켈빈의 집에서 밥은 가석방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혼란스러웠지만 예의를 지키려던 켈빈은 노트북을 열었고 거기서 수백만 달러가 있는 해외 계좌를 발견했다. 밥이 설명하려는 순간 맥주를 쏟아 노트북이 망가졌고 그는 태연히 하룻밤 묵어도 되냐고 물었다. 켈빈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다음날 아침 요란한 노크 소리에 켈빈은 깨어났다. 문 앞에는 냉철한 해리스 요원이 이끄는 CIA 자이지 팀이 서 있었다. 그들은 밥의 행방을 캐물었지만 집을 수색한 결과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다. 해리스는 밥이 반역, 살인, 기밀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며 이를 적국에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켈빈은 밥이 공식 문서에 자신을 비상 연락처로 적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당황한 켈빈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상황이 훨씬 위험해졌음을 깨달았다. 직장에서 그는 밥에게 전화를 받았고 밥이 건물 안에 숨어 있다고 했다. 켈빈은 재빨리 CIA에 알렸고 요원들은 건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밥은 기민하게 요원들을 따돌리고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사무실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혼란 속에서 켈빈이 도망치려는 순간 밥이 다가와 같이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었다. 켈빈은 관계없다고 했지만 밥은 이미 너무 깊이 얽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스프링클러를 터뜨리고 섬광탄을 던져 요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켈빈은 도망치려다 우편물 카트에 엉켜버렸다. 밥은 요원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목의 체인이 감기자 켈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총을 쥔 켈빈은 우연히 방가쇠를 당겨 요원을 쓰러뜨렸고 밥은 그 틈에 방역했다. CIA가 재정비하기 전에 밥은 또 다른 요원을 쓰러뜨리고 켈빈을 우편물 카트에 태운 채 출구로 돌진했다. 그러나 해리스와 팀이 길을 막자 켈빈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협상하려 했지만 해리스는 자수하라고만 했다. 밥은 다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고 섬광탄을 던져 요원들을 혼란시킨 뒤 켈빈과 함께 창문을 뛰어넘어 거대한 고무 고릴라 위로 떨어졌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재빨리 우버를 타고 달아났다. 정신을 차린 켈빈은 설명을 요구했고 밥은 도난당한 아모키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 시스템의 일부라고 했다. 그는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켈빈은 자수하자고 했다. 밥은 이제 둘 다 도망자이니 먼저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켈빈은 해리스가 주장한 코드 절도 혐의에 대해 추궁했고 밥은 부인하며 자신과 파트너 필이 악명 높은 블랙 배저를 추적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임무 중 필은 엘리베이터 폭발로 사망했고 해리스가 그를 살인과 코드 도난 혐의로 누명 씌웠다고 했다. 그때 오토바이가 우버 창문을 들이받으며 밥의 얼굴을 타이어로 가격했다. 밥은 금속 파이프로 오토바이를 전복시켰지만 그 틈에 켈빈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그는 매기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아닌 상담가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해리스가 나타나 켈빈을 벤에 태워 신문했다. 해리스는 블랙 배저가 파트너를 배신해 코드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밥이 켈빈을 신뢰하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켈빈은 추적 장치를 받고 밥을 유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상담가 사무실에서 밥은 뜻밖의 세션에 참여해 연기를 시작했고 켈빈은 매기에게 들킬까 안절부절 못했다. 결국 켈빈은 참지 못하고 폭발했고 매기는 이를 결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해 떠났다. 밥은 켈빈에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설득했고 둘은 고교 시절 밥을 괴롭히던 트레버를 찾아갔다. 그는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트레버는 처음엔 사과하는 듯했지만
곧 비웃으며 과거와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모욕을 견디지 못한 밥은 자리를 떠났지만 켈빈은 트레버를 꾸짖고 거래 번호를 직접 알아냈다. 켈빈은 해리스에게 전화를 받았고 밥을 넘기지 않으면 매기를 공모죄로 기소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죄책감에 그는 밥에게 이미 위치를 넘겼다고 고백했고 곧 CIA가 들이닥쳐 두 사람을 체포했다. 비밀 시설에 끌려간 켈빈은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요원을 제압해 무기를 빼앗아 놓은 뒤 밥이 갇힌 방으로 돌진했다. 그는 밥을 풀어주고 해리스를 제압했지만 해리스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켈빈은 물러서지 않고 옳다고 믿는 길을 택했다. 탈출 도중 밥은 자신이 스파이가 아니라 그냥 툴 로비일 뿐이라며 자책했지만 켈빈은 밥스톤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가면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진짜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라고 격려했고 밥은 다시 결의를 다졌다. 둘은 함께 싸우며 요원들을 쓰러뜨렸고 비상 키카드가 작동하지 않자 밥은 요원을 인질로 삼아 탈출했다. 비행기를 구하기 위해 사설 활주로로 간 그들은 켈빈이 경비원을 붙잡고 말을 돌리는 사이 밥이 비행기를 몰래 끌어내 이륙했다. 비행 중 켈빈은 해리스가 블랙 배저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도착한 장소는 너무 노출돼 있었고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 추측했다. 밥은 각자 움직이자고 했지만 켈빈은 무전 연락을 유지하자고 했다. 밥이 주차장에 들어서자 범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필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이 진짜 블랙 배저라고 밝혔다. 켈빈이 도착했을 때는 밥과 필이 서로를 배신자라 몰아붙이고 있었고 해리스가 들이닥치며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켈빈은 목숨을 걸고 달아났지만 차량을 탄 구매자가 그를 추격했다. 그 순간 밥이 나타나 그를 구했고 두 사람은 다리 위에서 최후의 대치를 맞았다. 밥과 필은 켈빈에게 자신을 믿으라 설득했고 혼란 속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패닉 상태의 켈빈은 실수로 밥을 쏘았고 필을 겨누려 했지만 총알이 떨어졌다. 필은 밥이 약해서 블랙 배저가 될 수 없다며 자신이 어떻게 죽은 척하고 밥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뽐냈다. 그는 켈빈에게 무릎 꿇으라고 명령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켈빈은 고교 시절 골든제트 공중돌기를 시도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그 틈을 이용해 밥은 필을 제압하고 그의 기관을 뽑아 강물에 던졌다. 사건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암호 드라이브를 해리스에게 넘겼고 그녀는 의외로 감사 인사를 하며
CIA 입사를 제안했다. 고교 동창회에서 매기는 최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추궁했지만 바비 대신 나서 유머로 분위기를 풀었다. 켈빈은 매기에게 그녀가 자신의 행복의 이유라고 고백했고 두 사람은 화해의 키스를 나눴다. 무도회에서 뜻밖에도 바비 왕관을 쓰게 되었고 트레버는 여전히 그를 조롱했지만 이번엔 바비 주저지 없이 그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켈빈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누구든 자신을 받아들이기엔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육관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고 밥은 스스로의 몸을 드러내며 당당히 섰다.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찬사와 존경을 받은 그는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이와 재회해 키스를 나눴다. 몇 달 뒤 매기는 임신한 모습으로 등장했고 밥은 켈빈의 CIA 첫 출근을 축하하며 고교 시절 점퍼를 선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떠났고 그들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